우리 함수의 볼록과 오목, 볼록과 오목과 그리고 변곡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변곡점. 변곡점. 이 녀석은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볼록, 오목. 이거는 언제부터 했냐면 중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볼록.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생긴 거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래로 볼록. 위로 오목합니다. 위로 오목이라고 그래. 위로 오목.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오목이라고 해요. 위로 오목. 위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위에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위로 볼록이라고 하죠. 위로 볼록. 위로 볼록. 그리고 아래로 위로 볼록, 아래로 오목. 이게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목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오목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그냥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래서 오목이라는 표현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거하고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 근데 그걸 동시에 쓰면은 헷갈릴 수 있잖아. 아래로 볼록, 위로 오목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록, 오목을 이제 다룬다라는 거는 그냥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다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언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것인가? 우리는 이 단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이거야. 그래프.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형태가 이 곡선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그래프를 좀 더 예쁘게 멋들어지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판단을 할 건데 보자. 아래로 볼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점, 요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는데 점점 커져서 0이 되고 양수가 되고 점점 가파라져 가지고 커지고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다.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뭘로 구해?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f'x로 구하죠. 그죠? f'x. f'x가 커지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지. f'x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f'x가 증가한다. f'x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f'x가 증가한다고 f'x의 변화율이 양수란 얘기야. fx가 증가하면 f'x가 양수인 거잖아. 다시 fx가 증가하면 f'x가 양수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요. fx가 증가하면 f'x가 양수인 것처럼 f'x가 증가하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더블 프라임 x가 양수다라는 이야기지. 이계도 함수가 여기서 쓰입니다. 이계도 함수가 이렇게 쓰여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위로 볼록이라는 거. 위로 볼록이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죠. 이게 기울기가 컸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0이 됐다가 음수가 되고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f'x가 감소한다.
F 터블? F 더블 프라임 X가 음수다라는 이야기지. 이걸 보고 이제 그래프의 이제 개형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더블 프라임 X. 이계도 함수의 쓰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계도 함수. 좋아요. 그래. 그러면 변곡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순간. 그러니까 대충 4차 함수를 그리면 대충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기울기가 점점 커졌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이에요. 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래로 볼록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점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변곡점. 변곡점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점이에요. 그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얘가 이계도 함수가 양이었다가 이계도 함수가 음이 되면 바뀌는 거잖아. 이랬을 때는 아래로 볼록, 이랬을 때는 위로 볼록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에 있으니까 바뀌는 점 F 더블 프라임 X가 0이어야 되겠죠. 이계도 함수가 0이었을 때 우리 변곡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극값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이계도 함수가 0이라고 해서 다 갖는 게 아니야. 그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양에서 음으로 바뀌든 음에서 양으로 바뀌든.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이계도 함수가 양에서 이계도 함수가 위로 볼록 그리고 이계도 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 만약에 이계도 함수가 그쵸 위로 볼록이었다가 또 0인데 이계도 함수가 0인데 또 다시 위로 볼록이었다가 또 어떻게 그려줄 수 있어? 잠깐 선생님 뭘 그리려고 했지? 그냥 x의 4제곱 fx가 x의 4제곱이라면 f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이고 그리고 f 더블 프라임 x가 뭐가 돼요? 2x의 제곱이잖아. 그럼 0이었을 때 이계도 함수가 0이죠.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돼? 4차 함수 요렇게 되면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이계도 함수가 0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쪽에서도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안 바뀌죠. 맞습니까? 이 녀석이 0보다 컸을 때도 양수고 0보다 작았을 때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값을 안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 값이 아니라 변곡점을 안 가질 수 있다. 변곡점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계도 함수의 쓰임을 하나만 더 하자. 여기다가 우리 극값을 이야기할 때 극대값을 언제 가져요? f 프라임 x가 0일 때 갖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그 주변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맞습니까? 근데 그 이계도 함수에서 우리가 판정할 수도 있어요. f 프라임 x가 0이고요. f 프라임 더블 프라임 x가 양수잖아.
f 더블 프라임 x가 양수? 아니, 음수. 음수였을 때는 극대값을 갖습니다. 극대값. 여기 그림 봅시다. 여기 그림 봅시다. 얘가 극대값을 가질 때잖아요. 그죠? 극대값. 극대값을 가지면 위로 볼록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극대값은 위로 볼록을 가져요. 그죠? 위로 볼록. 극대값은 위로 볼록이었을 때. 위로 볼록이었을 때는 뭐예요? 이계도 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이계도 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죠? 음수. 그러니까 극대값을 가지려면 미분계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 돼요. 근데 이건 많이 안 쓸 거야. 왜?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도 이 녀석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을 때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을 때,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을 때 극대값을 갖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해 왔잖아.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이계도 함수 가지고 추가가 된 건데, 이계도 함수를 구하려면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번거로워, 안 번거로워? 번거롭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 아니고서야 이계도 함수로 위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극소값을 가질 때, 극소값은 언제 가죠?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 갔죠.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 가지니까 미분계수는 0이고요. 이계도 함수는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커야지 이제 이때 뭐가 미분계수가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거지.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극소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지.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으면 됩니다. 좋아요.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혹시 헷갈리거나 그런 부분 있습니까? 헷갈릴 거 있어요? 없죠.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하나씩 시켜봅시다. 좋아. 숙제가 몇 번까지였더라? 41번? (42번) 봅시다. 위로 볼록한 구간을 물어봤어요. 그죠? 위로 볼록한 구간은. 위로 볼록하면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는 거지. 위로 볼록이면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또는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냥 위로 볼록을 그려.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구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계도 함수가 음수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위로 볼록한 구간은 하면 얘가 두 번 미분했을 때 더블 프라임 x가 뭐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위로 볼록한 구간.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y'은 어떻게 되고요? 루트 3x 플러스 2 코사인 x.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루트 3 마이너스 2 사인 x. 이 녀석이 뭐 해야 된다고요? 0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사인 x는 2분의 루트 3보다는 커야 된다. 요거 풀어라라는 얘기예요. 뭐 별거 있습니까? 근데 요걸 풀어야 되는데 요걸 못 풀어 또. 응? 이 간단한 삼각 부등식을 못 풀어요. 그래프 그립니다. 연습하세요. 선생님 요거 연습시켜줬었어. 하나, 둘, 셋, 넷. 2분의 루트 3인 포인트를 잡으라고 했죠. 2분의 루트 3. 세 칸으로 나눴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이 2분의 루트 3이라 그랬지. 여기하고 여기. 그럼 여긴 두 번째 칸 6분의 2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네 번째 칸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예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 나한테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보라고 그랬으니까 이만큼이 2분의
루트 3보다. 니네 더 빠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는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간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해? 삼각부등식, 방정식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 풀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45번.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걸까? 물어보는 게 뭔 줄 알아야지. 양수에서 정의됐대요. 일단 함수들이 양수에 대해서 정의됐는데 요 h가 양수 h예요.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h 넘겼어요. h를 넘겼고요.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F'A 이렇게 됐어요. F'A.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 H를 그냥 넘기기만 했어요. 부동항이 안 바뀌지. H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도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다 나열하지 않을 거예요. 나열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체화를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래프를 그려봐. 이렇게. 이런 그림 또는 이런 그림. 이 그림은 어떤 그림? 위로 볼록인 그림. 위로 볼록인 그림. 이 그림은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러면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 그냥 점 하나를 찍어. 여기가 A. 그럼 A에서의 미분계수야, 이게. A에서의 미분계수.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야 돼. A에서부터 양수 H만큼 가가지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보다. A 플러스 H. 뭘 물어본 거야? 위로 볼록을 물어본 거야.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여기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여기가 A고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 H만큼 잡아서 A 플러스 H.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H 양수 잡고 평균 변화율 구해봤더니 그게 더 커졌잖아요. 그죠? 평균 변화율이 더 크잖아. 접선의 기울기보다. 맞아요?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에서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니네가 이거를 그냥 달달달달 f 프라임 x가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보다 크다 이러면 아래로 볼록 이러면 위로 볼록 외워지겠어? 안 외워집니다. 그러면 안 외워져요. 그래프로 확인하는 연습을 니네가 그래프에서 점 찍어보고 이 의미가 A라는 점에서부터 H 양수 잡고 난 다음에 그렸을 때 두 점 잡고 그렸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고 얘는요 접선의 기울기고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위로 볼록을 지금 구하라고 한 거구나. 요렇게 판단을 해야 돼. 부등호 방향까지 외우려고? 안 외워져. 안 외워집니다. 왜? 얘 하나만 있으면 외워지는데 이 표현 말고도 다른 표현들도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다른 표현들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위로 볼록이니까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그죠? 그러면 위로 볼록은 이계도 함수가 양수라고 음수라고? 양수라고 음수라고? 음수. 이거 음수인 녀석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미분을 해야지. 얘 미분하면 4x의 세제곱 12x의 제곱.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0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아니죠. 바빠 죽겠는데 표현하지 않아도 돼. 여기 얘는요 미분하면 ln 2의 x 한 번 더 미분하면 ln 2의 제곱
2x. 이거 무조건 양수잖아. 양수 집어넣어. 음수 집어넣어도 양수. 양수. 요 녀석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분의 1.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여기다 양수 집어넣으면 이거 음수 맞죠? 맞아요? 음수인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5번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된다라는 얘기지. 두 번 미분했을 때 여기다 양수 집어넣으면 이게 이기도 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447번) fx의 두 변곡점 사이의 거리, 그냥 변곡점 구하라는 얘기지. 한번 미분을 합니다. 변곡점. 변곡점은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하면 x제곱 플러스 3 가구 분자에다가 미분한 거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이 녀석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미분하고 미분 안 하고 마이너스 미분 안 하고 미분하면 이렇게. 그러면 변곡점은 이 녀석이 0이 되고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뀔 때 갖는 거죠. 부호가 바뀔 때. 그래요. 요 녀석 뭐예요? 2x의 제곱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2x의 제곱 분모 보지 말고 분자만 보면 돼. 플러스 6은 0. 그래서 x제곱은 3,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지. 그래서 이 녀석의 이계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위로 볼록에. 근데 이거 굳이 이거까지 할 필요 없고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그래서 두 변곡점은 루트 3이었을 때 루트 3, x가 루트 3이었을 때 루트 3, ln 6 마이너스 루트 3이었을 때 마이너스 루트 3 ln 6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 루트 3이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 루트 3.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생각할 수가 있겠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습니다. (451번) 3분의 파이였을 때 극소이고 3분의 파이였을 때 극소이고 그러면 극소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f 프라임 3분의 파이는 f 프라임 3분의 파이는 0이어야 되죠. 극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3분의 파이 얘는 양수해야 돼요? 음수해야 돼요? 극소니까. 극소. 양수해야 되죠. 양수. 극소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 요렇게 떠올려.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가 양수.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인트 잡아서 아는 거. 그치? 내가 이 녀석이 그래프 그릴 수가 없잖아. A, B 있는데 어떻게 구해? 변곡점의 x좌표가 파이라 그랬으니까 f 더블 프라임 x 더블 프라임 파이가 f 더블 프라임 파이가 0이라는 이야기죠. 변곡점의 x좌표가 파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극대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극대값을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1 a 선생님 재채기가 말이 없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b sin x 미분하면 이렇게 됐고요.
한 번 더 미분을 할까요? 한 번 더 미분을 합시다. 마이너스 A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B 코사인 X.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0이어야 되고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집어넣을게요.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2분의 A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B. 이 녀석이 얼마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요. 0. 0이어야 되고 F 더블 프라임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는 0이죠. 사인 파이는 0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그래서 B가 0이란 얘기지, 그지? B가 0. B가 0이니까 A는 얼마예요? A는 2죠. A는 2입니다. A는 2여서 fx는 x 플러스 2 sin x f 프라임 x는 1 플러스 2 코사인 x. 그럼 이 녀석이 지금 0이 될 때, 이 녀석이 코사인 x가 0이 될 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 코사인 x의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 I'm sorry. A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2지. A가 마이너스 2예요.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지.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3분의 파이하고 이게 10번째 칸이죠. 3분의 5파이예요.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그래서 극대값은 F 3분의 5파이. F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이 녀석은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사인 3분의 5파이가 얼마죠? 사인 3분의 5파이. 하나, 둘, 셋, 넷. 3분의 5파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사인 3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극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느낌이 들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상하함수 지금 여기 뭐 변곡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변곡점을 언제 갖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론적으로는 계산이 힘들다라는 거지. 마지막 계산을 니네가 제대로 하는 연습이 안 돼 있다면 이쪽 파트가 힘들다라는 거지. 355번. 요거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요거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미분합니다. 이 문제 변곡점을 갖도록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12 사인 3x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6 코사인 3x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녀석의 변곡점을 갖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변곡점을 갖도록 한다.
얘가 변곡점을 갖도록 한다. 그럼 얘가 지금 0이 될 때가 지금 잘 생각해야 돼. 변곡점을 갖도록 하는데 이 녀석이 0이 돼야 돼요. 이 녀석이 0이 돼야 되는데 이 녀석이 그 0이 되는 그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지. 부호가 안 바뀌면 소용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양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 녀석이 음인 부분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변곡점을 갖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요. 이렇게. 니네 여기 변곡점을 갖도록.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집니다. 요 녀석은요. 코사인 3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8분의 a가 되는 거죠. 맞아? 이 녀석이 해를 가져야 돼. 이 녀석이 해를 가져야 돼. 근데 접하면 안 돼. 접하면 안 된다고. 해를 갖는데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면 끝나. 요거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요거 생각하면. 그럼 코사인 3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코사인 3x의 그래프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 녀석이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접하면 안 된다고. 그지? 이렇게 접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얼마인데? 여기가 1이잖아. 1.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8분의 a가 1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를 가져야 되는데 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8보다는 커야 되고 18보다는 작아야 돼. 나한테 뭐 물어봤으니까? 자연수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자연수의 개수는 1부터 17까지 17개가 되겠지. 17개가. 정수의 개수라고 이야기했으면 몇 개예요? 35개가 됩니다. 정수의 개수라고 했으면 35개. 자연수의 개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7개.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쉬는 시간. 57번. 변곡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변곡점은 언제 가져요? 변곡점은 f 더블 프라임 x가 0일 때 갔죠, 그죠? 맞습니까? f 더블 프라임 x가 0일 때 갔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뀔 때 가져요. 부호가 바뀔 때. 그럼 f 더블 프라임 x가 0이다라는 거는 얘 미분 f 프라임 x의 그래프잖아.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0, 얘를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0이니까 이 녀석의 미분한 f 프라임 x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이때 같습니다. 이때 지금 일단 f 더블 프라임 x가 0인 순간이 이 5개의 순간이에요. 5개의 순간. 그러면 요 녀석이 지금 얘가 지금 이 녀석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가 지금 지금 이 녀석의 기울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지금 이 녀석의 값이 이 녀석의 기울기가 이 점들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여기가 0이었다가 음수가 되지, 그치? 음수가.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치?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에 A의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순간에 바뀌고 있죠, 그죠?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변곡점을 가져요, 그죠? 변곡점을 갖고 이때도 이 녀석의 기울기가 음이었다가 양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음이었다 양으로 기울기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가 이 녀석의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음에서 다시 양으로 바뀌고 여기서도 음에서 다시 양으로 바뀌어요. 그죠? 여기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지. 양에서 음으로. 여기는 음에서 다시 양으로. 여기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의 순간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곡점이. 그러면 어떨 때 변곡점이 안 되는 거야? F'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예, 지금 이때가 0이 될 수 있죠. 그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죠. 0이 될 수 있는데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고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도 이 녀석의 양수잖아요. 그죠? 이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한 녀석의 기울기가 양에서 양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변곡점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계도함수의 기울기가 이계도함수가 0이지만 이계도함수의 값이 0이지만 그래서 이때는 5개가 다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고?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예요. 야, 우리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y는 fx. 그래서 극값 몇 개야? 극값 2개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얘가 fx의 그래프라면 여기서 극값 몇 개예요? 2개죠. 여기서 극값 2개를 찾았듯이 얘가 만약에 f'x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의 극값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본 거야. 변곡점은 몇 개야?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극값은 몇 개야? 라고 물어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극값이 몇 개예요? 5개예요. 극값이 5개. 그러니까 변곡점도 5개가 되는 거다. 그 다음 59번.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쪽 단원의 제목이잖아.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릴까?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래프 그리는 방법. 선생님 지금 개념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방법.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거. 정의역. 이 함수에다가는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정의역을 고려해야 됩니다. 함수를 보자마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 거.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고 예쁘게 그리려면 빠르고 예쁘게 그려야 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대칭성과 주기성을 알아야 돼요. 주기성. 대칭성과 주기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그릴 수 있잖아. 주기를 안다. 주기를 알면 딱 그만큼만 그리면 되잖아요. 대칭성을 안다 하면 내가 양의 값만 이렇게 그리고 음의 값은 그냥 대칭해서 그냥 그리면 되잖아. 맞습니까? 뭐 어떤 값에 대하여 대칭을 한다. 그러면 그 대칭성을 알면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한쪽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대칭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정의역을 살피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근선. 이 녀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이 정의역에서 누가 빠졌어. 그러면 x가 2를 제외했어. 그럼 x 2 주변으로 갈 때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느냐? 그래서 극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극한. 점근선을 안다라는 거는 함수의 극한을 알아야 우리가 그래프를 예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미분. 도함수를 알아야지
도함수를 알아야지 극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래프가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증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를 할 수도 있어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확인을 하면서 요거는 증가, 감소, 극값 이 녀석을 조사를 하는 거고 이 녀석은 위로, 볼록, 오목, 변곡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웬만하면 이계도 함수는 생략하고 그래프를 완성을 시키는 연습들을 하시고요. 어쩔 수 없을 때 이계도 함수까지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처음 연습이니까 이계도 함수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요거 지금 또 5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크게 5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 나갈 겁니다. 이 녀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녀석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요?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양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음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 모든 실수. 이 녀석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그리고 이 녀석은요. x 기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 이 녀석 2차 함수 2차 상수. 그래서 우함수분의 기함수예요. 우함수분의 기함수. 그래서 그 결과는 기함수야.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우함수는 x제곱을 생각하라고 그랬어. x제곱분의 기함수는 x세제곱 이런 걸 생각하라고 그랬어. x제곱분의 x세제곱은 x잖아. x는 1차 함수 원점 대칭 함수죠.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0 집어넣었을 때 0 원점을 지나고 우리는 어디만 조사를 할까? 원점 대칭인 걸 알았으니까 이 녀석의 0보다 큰 부분만 조사를 할 거예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대칭으로 그려질 테니까. 그게 지금 우리 대칭성과 주기성을 지금 보라는데 주기는 없습니다. 주기는 없어요. 좋아요. 그래서 기함수라는 거를 알았고요. 기함수. 이제 그러면 이제 극한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고 미분해서 도함수, 이계도함수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미분하고 아유 자꾸 이렇게 틀려. 미분하고 1 미분 안 하고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미분 안 하고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죠. 위에를 좀 더 예쁘게 쓰면 x제곱 플러스 3제곱 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어차피 분모는 0이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될 때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그죠? x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에서 0이 된다. 도함수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왜 한 번 더 미분을 해?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냥 그리기만 하라는 거는 아니고 변곡점까지 지금 조사를 하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을 할게요. 사실 조사를 할게요. 조사를 하면 이 녀석은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x제곱 플러스 3의 4제곱 분모의 제곱 위에 거 미분하고 마이너스 2x 아래 거 미분 안 하고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위에 거 미분하고 미분 안 하고 위에 거 미분 안 하고 안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아래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x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 한번 약분하고요. 한번 약분해. 약분하니까 남은 거 마이너스 2x x제곱 플러스 3 하나만 약분했어요. 하나만 약분했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하나 약분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거 정리를 해줘야 돼요. x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위에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돼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 제대로 했냐? 마이너스 18x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8x니까 2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가 또 0이 될 때를 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 x는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뭘 그릴 거냐면 증간표를 한번 그려볼 거야. 선생님이 여러 번 그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 증간표를. 나도 귀찮아. 니네도 귀찮고. 그래서 일단은 그리는 방법. x 그 다음에 여기는 f 프라임 x 그 밑에는 f 더블 프라임 x 지금 한번 연습 제대로 하세요. f 더블 프라임 x 그 밑에는 그죠? 이계도 함수까지 구했으니까 더블 프라임 x까지의 증간표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내가 이 fx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지금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양인 부분만 조사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0이었을 때부터 생각을 할 거야. 0이었을 때. 땡땡땡 점점점 루트 3. 여기 루트 3이 있죠. 극값 가질 때 루트 3. 그 다음에 점점점 얼마가 있어?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3이 있죠. 3. 이계도 함수가 0이 될 때는 3이에요. 3.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가 0이고요. 이때가 0이에요. 0. 도함수가 0일 때 이계도함수가 0일 때 이렇게 만들어져요. 0일 때.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봅시다. 여기 이 녀석은 루트 3이 여기 있잖아. 0이 여기 있잖아요. 0. 이 녀석의 그래프를 이렇게 살짝만 그려놨어요. 그럼 0에서 루트 3까지는 양수지. 양수예요. 0 집어넣어도 양수고. 양. 도함수가 양. 루트 3보다 크면 음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양음을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 이계도 함수 여기도 지금 어떻게 돼? 이계도 함수 요 2x는 양수였을 때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양수였을 때. 그러니까 여긴 양이야. 양이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9만 보면 여기는 어차피 양수니까 여기가 3이잖아요. 음수죠. 음이에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이고 3보다 커지면 양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양이 됩니다. 양이 바뀌었지요. 지금 양이 바뀌었고 루트 3이었을 때 그 값이야. 루트 3을 집어넣으니까 6분의 루트 3 변곡점 3이었을 때 3 집어넣으니까 3은 9 더하기 12분의 3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자, 여기 봐. 감소하는데 이계도 함수가 양수야. 감소하는데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우리가 원래는 도함수만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 그냥 이렇게 그렸지. 감소한다고. 근데 이계도 함수까지 알면 얘가 더 이뻐져요. 어떻게 이뻐져? 감소하는데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기울기가 커지는. 그래서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죠? 더 예쁜 그래프, 이게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의 화살표로 그리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하는. 여기도 감소하는데 이계도 함수가 양수야. 여기는 위로 볼록이 되겠지. 이렇게. 위로 볼록. 위로 볼록으로 그려져야 돼요. 감소는 하지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여기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데 위로 볼록이야. 증가하고 있는데 위로 볼록. 요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위로 볼록. 여기는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계도 함수가 0이니까 여기도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0,0이 되겠죠. 0,0.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 미분한 것들은 지우고 이제 나중에는 이걸 안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릴 거야. 이계도 함수도 별로 안 하고 이계도 함수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이계도 함수 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 그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구하지 않고 미분만 해가지고 그래프를 완성을 시키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근데 변곡점을 물어본다면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 나갈 건데 그래프를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릴 겁니다. X축, Y축 이렇게 됐는데 0,0이죠. 점을 찍어요. 0,0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루트 3, 루트 3, 6분의 루트 3 루트 3, 6분의 루트 3 그 값. 그리고 3,4분의 1 3,4분의 1 이렇게 3,4분의 1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어떻게? 요 모양 그대로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요 모양 그대로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그 다음에 이 녀석 x를 무한대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되려고 하죠. 극한. 그게 정근선이에요. 0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아래로 볼록으로 해서 요렇게 0이 되려고 합니다. 0이 되려고. 요렇게 가요. 요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요렇게. 여기서부터 아래로 볼록. 여기서까지는 위로 볼록이고 여기까지는 또 아래로 볼록.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0 이상을 그렸으니까 얘가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렇지? 원점 대칭으로 요렇게. 이렇게 되겠지. 원점 대칭으로. 좀 안 예쁜데? 안 예쁜데? 좀 더 예쁘게. 아, 그냥 대충 그릴게, 선생님, 여기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녀석의 극소값은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이다. 원점 대칭이니까 극대값은 6분의 루트 3, 극소값은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극소값은 얘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녀석은요, 치역. 치역은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그래프에서. 최대가 6분의 루트 3, 최소가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얘도 맞죠? 치역은. 이렇게. 이 녀석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어요. 0에서 2까지. 2가 2점 얼마잖아. 그지? 2점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위로 볼록이잖아. 그지? 위로. 아래로 볼록이 아니죠. 얘가 틀린 거고. 그래프의 변곡점은 이게 지금 변곡점을 잡은 거예요. 변곡점. 하나, 변곡점 둘. 위로 볼록, 여기는 아래로 볼록. 여긴 다시 위로 볼록.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대칭으로 여기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겠지. 변곡점 세 개.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야기를 하는데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이계도 함수가 필요할 때는 이계도 함수를 그리시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최대 최소 문제 정도를 문제를 푼다 하면은 우리가 이계도 함수까지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63번.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대충의 그래프는 그려야 되는 거니까 F'X, F'X. 이 녀석은요, 분모가 양수야.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예요. 0에서부터 4까지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예, 제곱. 미분하고, 미분 안 하고. 마이너스. 미분 안 하고, 미분하면 2x 플러스 2. 그래서 빠르게 위에 거 계산해줘.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 어떻게 돼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이 녀석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니까 2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난 0에서부터 4까지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지.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0에서 2까지, 2에서, 그쵸? 그러면 빠르게, 잽싸게 0 집어넣으니까 0 집어넣으면 0이지. 0 집어넣으면 0이고 2 집어넣으면 4, 4, 4, 4, 4, 4, 4분의 4, 12분의 4, 3분의 1. 2 집어넣으면 3분의 1. 그 다음에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하는데 이 녀석 무한대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감소잖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아까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고? 최대값은 3분의 1이고. 그죠? 여기 나한테 4까지 물어봤으니까 4였을 때 음수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4까지 보는데 우리 이만큼만 필요한 거잖아. 뭐 변곡점도 필요 없습니다, 문제. 맞죠? 이 정도로만 계산을 해서 그래프 보니까 최대값 얼마고 3분의 1, 최소값 0. 그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이제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460. 8번. 그래, 이 녀석이 정의역은 이 녀석도 양수해야 돼.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요. x는 4보다 작아야 되죠. 이게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그럼 이 녀석을 이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하면 ln4 4-x 분의 마이너스 1. 얘 미분을 하면 이렇게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얘 미분하면 분모로 내려가고 ln4 붙고 요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위에다 이렇게 하나 붙이고 플러스 ln2 x 플러스 5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통분을 한번 해봅시다. 통분하면 ln4 4-x x 플러스 5 분의 얘한테는 누굴 곱해줬고 얘한테는 x 플러스 5를 곱해줬고 얘한테는 누굴 곱해줬어요? 이렇게 통분을 했으니까 2 ln4가 되려면 여기에다가 2 배를 하면 되죠. 2배를 하면 2가 올라가서 ln4가 되는 거니까 2배를 해준 거야, 분모에다. 그러니까 분자에다가도 2를 해야 되겠고 2x-4. 그래서 이 녀석은 분모는 어차피 양수. 정의역이 마이너스 5에서부터 4까지니까 얘도 양수야. 양수에서 정의가 됐고요.
요 녀석. 요 녀석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x, 2x,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그러면 요 녀석은요.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5에서부터 4까지. 마이너스 5에서부터 4까지. 음수죠. 음수. 음수. 얘가 음수. 왜 답이 안 나오지? 잠깐만. 마이너스 14. 아이씨, 어쩐지. 왜 x-4가 아니라 4-x. 쏘리. 어쩐지. 4-x. 바꿉시다. 4-x. 4-x. 그지? 여기 통분했는데. 4-x. 2, 4-x를 곱해줬죠. 쏘리.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이 뭘로 바뀌어? 3-x로 바뀌겠지. 그지? 3-x. 3-3x. 3-3x. 그래서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이 지금 0이 될 때 생각해보면 0이 될 때 x가 얼마였을 때 x가 1이었을 때 0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이 1차 함수잖아. 양이었다가 1이었을 때 양이었다 음이잖아.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때가 극대값이면서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F1이 됩니다. F1. F1. F1은 얼마예요? F1은 로그 4의 3 더하기 로그 2의 6. 1 집어넣으면. 답이 안 보이네. 그지? 답이 안 보입니다. 답이 안 보이는데 얘는요. 2분의 1 로그 2의 3. 얘는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6. 2의 3. 로그 2의 6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얘는 1 더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로그 2의 3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1 더하기 2분의 3 로그 2의 3 마지막 로그 계산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68번 했고요. 방금은 로그 하나 풀었고 삼각함수를 하나를 풀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는데 77번 때 삼각함수를 하나 합시다. 72번 F 프라임 X 바로 뭐 했어요? 미분합니다. A 미분하면 1 플러스 2 사인 X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만 보라 그랬어요. 조그만 구간이에요. 2분의 파이만큼의 구간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 녀석이 지금 이제 0이 되는 거
0이 되는 거.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하나, 둘, 셋, 넷. 3, 4분면 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분의 7파이였을 때죠. 6분의 7파이였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빠르게 찾아내야 됩니다.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이전에는 요 녀석의 값이 더 컸잖아요. 그죠? 더 컸잖아. 그래서 양이었다가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였을 때 얘가 0이 되는 거지. 0. 맞아. 0이 되는 거고 6분의 7파이 이후에는 얘보다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아진단 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아지니까 얘가 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무슨 값? 극대값이에요. 6분의 7파이였을 때가 극대값이에요. 극대값. 그러니까 최대값은 6분의 7파이였을 때가 나올 겁니다. 최소값은 2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최소값은 2파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파이였을 때하고 여기 얘가 파이였을 때고 2분의 3파이였을 때니까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야지.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서. 그러면 F파이는 파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파이 집어넣으면 A 파이 마이너스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2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F 누구? 2분의 3파이. F 2분의 3파이는 얼마야? A 곱하기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죠. 0. 0이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 누가 더 작아요? 누가 더 작습니까? 이게 최대값이야. 누가 최대값이라고? 아까 여기 극대값이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F 6분의 7파이 이게 지금 최대값이야.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집어넣기 전에 우리는 최소값 A를 구해야 돼요. A. 이게 지금 최소값이죠. 얘가 최소값. 2분의 3파이. 얘는 지금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 파이는 3.14니까 2보다 작잖아, 얘가. 그래서 이때가 지금 최소값이야. 얘가 지금 얼마라고? 2파이라고, 2파이. 2파이니까 A는 3분의 4죠. A는 3분의 4.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녀석, F 6분의 7파이는 3분의 4 곱하기 X자리에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2 코사인 6분의 7파이. 코사인 6분의 7파이 얼마예요? 코사인 6분의 7파이 하나, 둘, 셋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얼마예요?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돼요.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몇 번이야? 몇 번이야? 1번인 것 같은데 그지? 1번 이렇게 계산이 완료가 되겠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미정 계수까지 구해서 하는 거. 활용 문제 한 문제만 풀어주고 싶은데 왜 덮어? 한 문제만 더 풀어주고 싶은데 활용 문제 하나만 왜 너 왜 토해? 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을 중심각의 크기가 2세타인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내어 부채꼴을 옆면으로 하는 원뿔을 만들 때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맞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요만큼의 길이. 여기 요만큼의 길이. 호의 길이는 R 세타. R 세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본기가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상이 되는 거야, 상이. 8세타예요, 8세타. 8세타.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그림이 뿔이 이렇게 되는데, 뿔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밑면의 밑면의 둘레가 8세타라는 얘기지. 이만큼 둘레가 8세타야, 그지? 이거의 둘레가 8세타예요. 8세타. 그러면 여기 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요. 부피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 녀석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밑넓이를 구해야 돼. 밑면의 둘레가 지금 8세타. 8세타. 요 호의 길이가 지금 8세타라고 지금 세팅이 된 거잖아. 맞아? 그럼 얘가 지금 2파이 R이죠?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럼 R은 얼마예요? R은 이거의 반지름. 별것도 아닌데 왜 대답을 안 해? 파이분의 4 세타죠, 그죠? 반지름 파이분의 4세타. 파이분의 4세타. 여기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파이분의 4세타. 그럼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돼? 밑면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잖아.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4세타의 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식을 꼼꼼하게 하나씩 찾아 나가야 됩니다. 파이분의 16 세타 제곱 정리하니까 밑면의 넓이가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높이를 알아야 된다. 높이는 피타고라스 씁니다. 피타고라스. 높이는 루트, 요거 지금 반지름 구해놨잖아. 루트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야지. 16에서 얼마를 뺀다고? 파이 제곱분의 16 세타의 제곱.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이. 그러면 부피는 파이 분의 16 세타 제곱 곱하기 높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16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6 세타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지겠죠.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잘 봐. 그래야지 계산이 좀 편해져. 니네한테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굉장히 계산이 짜증날 텐데,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세타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녀석의 값이 최대가 될 때 세타의 값이기 때문에 이 식을 간단하게 하고 미분을 해야 돼. 어차피 여기서의 변수는 누구밖에 없어? 세타밖에 없어요. 맞아? 그래서 여기 16 바깥으로 뺄 거고 여기도 파이를 곱해줄 거야. 파이를 곱해줘서 이 안을 간단하게 할 거고 세타 제곱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3분의 16인데 4가 바깥으로 나올 거야. 이거 16이니까
4가 바깥으로 나와서 64. 여기다가 파이 하나 곱해줄 거예요. 루트 안에다 파이 하나 곱해줄 거예요. 루트 안에다 파이 하나 곱해줄 거고 세타 제곱 들어갈 거야. 세타 제곱. 그러면 세타 제곱 들어가면은 16은 나왔어. 그러니까 세타 제곱 들어가면 세타 4제곱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파이도 들어갈 거야. 파이 제곱. 마이너스 파이가 들어갔으니까 파이 제곱 약분되고 16 나왔어. 여긴 세타 제곱밖에 없어. 세타 제곱밖에 없는데 세타 제곱 파이가 들어갔으니까 얼마가 됐어요? 세타 6제곱 파이. 뭔 소리야? 세타 6제곱이 되겠죠, 그냥. 세타 6제곱. 세타 제곱 파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방금 여기다 내가 파이를 하나 곱해줬지. 파이 하나 곱해줬으니까 파이 하나 나눠줘야 돼요. 3파이 제곱분의.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되면 돼. 얘가. 그러니까 얘만 따로 빼. G세타만 따로 빼가지고 이 녀석이 지금 얘가 최대가 될 때를 지금 찾는 거야. 파이 제곱 세타 4제곱 마이너스 세타의 6제곱. 이 녀석이 최대가 될 때 G 프라임 세타. 앞으로 4 튀어나가고 4 파이 제곱 세타 세제곱 마이너스 6 세타의 5제곱. 얘가 0이 될 때 세타 세제곱으로 묶어요. 세타 세제곱으로 묶으면 4파이 제곱 마이너스 6 세타 제곱. 세타 제곱은 얘가 지금 0이 될 때 세타 제곱은 3분의 2 파이 제곱이 되는 거지. 세타 제곱은 3분의 2 파이 제곱. 그럼 세타는 3분의 루트 3분의 2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해야 되겠죠. 요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3분의 루트 6 파이. 이렇게 세타의 값. 미분에서 0 되는 거 그냥 찾는 것 뿐인데 그 안에서 이제 식으로 갈 때 니네가 해야 하는 일들이 꼼꼼하게 많은 것 뿐입니다. 스스로 다시 풀어보세요.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것까지 풀어줬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습니다.